본 강의는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유튜브 한강 아카데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강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지도사 바이블 1차 공통필수 3과목인 기업진단지도 2014년 62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62번. 선발도구의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정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리을, 미음이고요. 선발도구의 타당도가 높을수록 선발도구의 효과성은 증가한다. 맞는 설명이죠. 기초율이 100%라면 새로운 선발도구의 사용은 의미가 없다. 맞는 설명이고요. 선발도구의 효과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은 기초율, 선발률, 타당도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먼저 기억, 디귿이 그렇다면 왜 틀린 설명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발률이 1 이상 되어야 선발도구의 사용은 의미가 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선발률은 지원자 중 최종 선발된 인원 비율을 말하죠. 따라서 1 이상이 되면 최종 선발된 인원이 지원자보다 많다는 거죠. 그럼 선발도구의 사용은 의미가 없는 게 됩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고요. 디귿, 선발률이 낮을수록 선발도구의 효과성 가치는 작아진다. 선발률이 낮다고 해서 선발도구의 효과성 가치가 항상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개가 상호 연관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닙니다. 인사선발도구는 현재까지 3권 정도 출제되었고요. 해당 내용들은 많이 읽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읽어보고 기초율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선발률이 의미하는 것, 예측 변인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예측 변인의 특성에 따라 의미하는 것, 선발률이 높고 낮은 거에 대한 특성, 기초율이 높고 낮은 거에 대한 이런 특성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63번. 효과적인 팀 수행을 위해서 공유된 정신 모델을 구축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잠재적, 부정적 측면인 집단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사고는 기업 진단 지도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죠.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집단사고의 예로는 1960년대 미국이 쿠바의 피그만을 침공한 것과 1980년대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폭발 사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이죠. 2번, 팀 구성원들은 만장일치로 의견을 도출해야 한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집단사고에 빠지면 만장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환상이 생기게 됩니다. 3번,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강한 사회적 정체성을 느끼는 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이죠.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강한 사회적 정체성을 느끼는 팀에서 집단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4번, 팀 안에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기가 힘들다. 그렇죠. 만장일치로 의견을 도출해야 한다는 환상이 있기 때문이죠. 5번,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정보 처리를 하는 데서 발생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집단사고에 빠지면 대안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이런 사회심리학 용어는 집단사고뿐만 아니라 집단 극화, 사회적 태만, 사회적 촉진, 사회적 억제, 복종, 동조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있고요. 이러한 사회심리학 용어는 현재까지 6번 정도 출제되었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교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64번. 브룸은 직무 동기의 힘을 3가지 인지적 요소들에 의한 함수 관계로 정의하였다. 다음 공식의 A와 B에 들어갈 요소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것은 그냥 수식을 외우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직무 동기의 힘은 기대 곱하기 시그마 1에서 n까지 A 곱하기 B, A 곱하기 B는 도구성과 유인가입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브룸은 동기부여와 관련된 기대 이론을 제시했죠. 개인이 특정 행동을 선택하고
노력의 양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며 다른 사람들 간의 동기 정도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서로 다양한 과업에 기울이는 노력의 수준을 예측하는 데 유용합니다. 기대 이론의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는 기대, 유인과 도구성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무동기의 힘과 기대, 유인과 도구성의 관계식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기대가 그리고 유인가가 그리고 도구성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교재를 보고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65번 교대 근무의 부정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야간 작업은 멜라토닌 생성 조절을 방해하여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순환적 야간 근무보다 고정적 야간 근무가 신체 심리적 건강을 더 위협한다. 아니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순환적 교대 근무가 고정적 야간 근무보다 수면장애나 피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신체, 심리적 건강을 더 위협합니다. 나머지 맞는 설명 보겠습니다. 3번 교대 작업은 배우자나 자녀와의 여가 생활을 어렵게 하여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순행적 교대 근무보다 역행적 교대 근무가 적응하기 더 어렵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 야간 조명은 자연 광선 효과를 대신할 수 없고 낮잠은 밤에 자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맞는 설명이죠. 이러한 문제들은 간혹 논리력이 필요한데요. 교대 근무의 부정적 효과는 현재까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대 근무의 부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기들이 처음 본다고 해도 이상한 문장들이 있는 그런 보기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기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66번입니다. 직장 내 안전사고와 관련된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을 수행하는데 안전을 위한 단계를 지켜야 한다는 종업원의 공유된 지각이 필요하다. 상식적으로 맞는 설명 같죠? 2번 성격 5요인 빅5 중에서 성실성은 안전사고와 관련된다. 이 성격 5요인에 대해서 잘 몰라도 성실성과 안전사고는 관련될 것으로 생각이 들죠. 3번 직무 만족이 높을수록 안전사고가 감소한다. 맞는 설명 같죠? 4번 일과 무관한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은 안전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딱 봐도 틀린 느낌이 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들도 논리력이 중요합니다. 일과 무관한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이라도 안전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죠. 5번 시간급보다 생산성에 따라 급여를 받는 능력급은 안전을 더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답이 되기가 쉽습니다. 옳은 설명이 되기가 쉽습니다. 직무 만족과 관련해서도 2번 정도 출제되었고요. 성격 모듈 5요인은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성격 5요인에 대해서 자세한 질문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요. 5요인은 성실성, 외향성, 신경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진화성으로 크게 구분되고요. 성실성은 계획성, 조직화, 책임감, 신뢰성 등을 나타내고 외향성은 활동적이고 사교적이며 적극적인 상황 등을 나타냅니다. 신경성은 불안정성, 쉽게 스트레스를 받음, 우울해지는 경향 등을 나타내고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다양한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 등을 나타냅니다. 끝으로 진화성은 협력적이고 동정심이 많으며 타인을 잘 배려하는 특성 등을 얘기합니다. 67번입니다. 작업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급하고 의욕이 강한 A유형 성격의 사람들은 스트레스 조절 능력이 강해서 느긋하고 이완된 B유형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절반 정도로 낮다. 반대로 설명되어 있죠. A유형과 B유형이. A유형이 오히려 경쟁적이고 급하며 인내심이 부족한 행동을 보입니다.
비유형의 성격은 비경쟁적이고 비유형의 성격은 비경쟁적이고 차분하며 인내심이 많은 행동을 보입니다. 따라서 A유형이 B유형 성격의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죠. 2번, 스트레스 출처에 대한 이해 가능성, 예측 가능성, 통제 가능성 중에서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예측 가능성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다면 스트레스를 사전에 피할 수 있겠죠.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이해 안 되거나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것보다 미리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 완화 효과가 가장 큽니다. 3번, 내적 통제형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트레스 출처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견딘다. 틀린 설명이죠. 내적 통제형은 자신의 행동과 환경을 자신이 통제한다고 믿는 성격입니다. 내성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시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4번, 공항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의 경우 한 건의 화재도 없이 몇 주 동안 대기 근무만 하였을 때 스트레스가 없다. 아니죠. 소방관은 화재가 없어도 대기 근무할 때 비상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아까 2번에서 나온 예측 가능성이 적죠. 따라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5번, 작업 스트레스는 역할 과부하에서 주로 발생하며 역할들 간의 갈등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이죠. 역할 과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역할들 간의 갈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틀린 설명. 정답은 2번입니다. 68번. 일과 가정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세 가지 기본 모델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기본 모델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디귿, 미음이고요. 파급 모델, 보충 모델, 분리 모델입니다. 먼저 과학자 실무자 모델, 유인 선발 이탈 모델이 왜 틀렸는지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학자 실무자 모델은 전문가들이 이론과 연구와 실제 응용 및 실무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모델로 일과 과정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과는 관련이 없죠. 과학자, 실무자, 가정과는 관계없는 단어 같지 않습니까? 유인 선발 이탈 모델은 조직의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 그들 중 일부를 선발, 그리고 일정 기간 후 일부가 조직을 이탈하는 것을 설명하는 모델로 일과 가정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파급 모델, 보충 모델, 분리 모델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한 번밖에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먼저 파급 모델, 일과 가정생활 간의 경험과 태도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즉, 직장에서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들이 가정생활에 파급되어 가정에서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죠. 간혹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것이 파급 모델이고요. 보충 모델은 한 영역에서의 불충분함이나 결핍이 다른 영역에서의 활동으로 보충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가정에서는 더 큰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충적인 거죠. 분리 모델은 일과 가정이 서로 별개의 영역이라고 보며 각각이 서로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약간 공과 사의 구별 그런 느낌인 거죠. 따라서 파급 모델, 보충 모델, 분리 모델이 일과 가정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세 가지 기본 모델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산업안전지도사 바이블을 검색해 보세요. 감사합니다.